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동법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오늘 주휴수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 제가 노동법 상담이나 강의를 해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연차, 휴가, 또 주휴수당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간이 짧지만 길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책을 안 보고 강의 안 듣고 상담 안 해도 전문가들 수독자 해드릴게요. 출석 체크나 문의사항은 댓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주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주휴 화면이 안 나오네. 화면 돌려주시고, 네. 주휴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던가요? 아마 여러분이 알바를 해 보셨거나 또 하고 계시면 또 직장 이런 걸 또 경험해 보셨다면은 그 주휴라고도 쓰지만 주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주차, 차 파킹하는 주차가 아니고 우리 연차, 월차, 물론 지금 월차휴가 개념은 없습니다만, 그게 이제 빗대서 주차라고 쓰게 돼요. 근데 이 주휴는 매주 적어도 하루 정도 쉬게 하는 것, 이걸 말하는데, 그날 일을 하지 않는데도 수당을 줄 거냐, 이게 이제 쟁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주휴, 그럼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 묻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5죠. 법조문은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휴일이라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자는, 회사는 그 말이죠. 회사는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우리가 한 주는 7일인데, 소정 근로일은 일하기로 정한 날 그 말이거든.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5일 일하기로 했다면, 월화수목금 5일, 이걸 우리가 소정 근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근한 자에게, 한 근로자한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그러니까 한 주 7일 중에 적어도 하루 이상을,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상의 휴일을 주는데, 앞에 재밌는 말이 붙어 있죠. 유급휴일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일을 시키지 말고 돈도 주세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일을 왜 하나요? 제가 일전에 또 다른 여러분 중에 이전 우리 유튜버 강의했을 때에 그때 제 강의를 들었다면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 까먹었겠지만 뭐냐면, 왜 일합니까? 왜 일하죠? 저보고 왜 일하세요? 하면 저 먹고 살려고요. 돈 벌려고 일합니다. 네. 물론 다른 사회 봉사, 자아실현 등도 있지만 그건 철학적인 이야기고, 노동법으로 말하면 왜 일하는데요? 돈 벌려고요. 법으로 말하면 임금을, 이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임금은 잘 아신 것처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을 하니까 주는 거죠. 만약에 취업했는데 어느 날 하루 결근한다고 하면 그날 임금 줄까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물론 주면 참 좋은 회사겠지만 누가 주겠습니까? 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 뭐죠? 임금은 무슨 대가다? 무슨 대가? 우리 이소연 선생님, 제가 이소연님이라고 정할까요? 네, 이소연님 한번 답해 보시죠. 임금은 무슨 대가? 아니면 이정은님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름 다 외웠거든요. 황인혜 선생님 이야기 해보시죠. 네. 임금은 노동의 대가죠. 일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임금을 주는 건데, 일 안 하면 임금 줄 의무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와서, 우리 법에서 매주 최소 하루는 쉬게 하세요, 주휴일 주세요, 주로 일요일로 많이 돼 있죠. 그런데 그날 임금은 어떻게 해요? 원래 임금은 일을 하는 날 주는 건데, 원칙적으로 줄 의무가 없는 거죠, 회사는. 왜? 일하지 않는 날이니까. 이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거든요. 임금 일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휴가 갔다, 휴일이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날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교수님 제가 알기로 연차 휴가는 휴가 가고 일 안 하지만 그날 임금 주게 돼 있는 유급휴가잖아요. 이게 유급인데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은 문호동 임금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또 회사 규정에서 일 안 냈지만 휴가 쓰고 휴일 안 나왔지만 임금을 주라고 돼 있으면 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바로 이게 이겁니다. 전 세계 대다수 나라는 휴일날 임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게 문호동 임금 원칙이니까. 예. 줄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매주 적어도 하루 쉬게 주시고 즉 주일을 주고 그날 임금도 지급하세요라고 유급휴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휴수당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월화수목금 7일, 월화수목금토일 7일 중에 대개 이제 5일째를 근무하는데 원래 휴일은 또 하루고요. 휴일은 하루입니다. 5일째가 원래 아니에요. 만약 제가 우스갯소리 한다면 제가 사업을 하면 저는 하루 휴일 주고 6일 근무하게 할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6일 근무하게 하고 하루 쉬는 걸로. 그럼 여러분이 쫙 기업준대 라고 하겠지만 제 이야기는 노동법상에서의 휴일은 하루다 이 말이죠. 근데 대개는 이틀 쉬는 걸 하고 있어요. 5일째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법으로 휴일은 하루다라는 걸 먼저 정리하고 그러면 이 하루의 임금을 대다수 나라는 주지 않는데 우리 한국 법에서는 주는데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라고 돼 있지 않고 자 화면에 뭐라고 개근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만근하면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김유정님, 김유정 선생님, 주휴수당은 만근하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만근으로 되게 물어보면 노동법을 잘 아시는 분들도 개근이라고 하지 않고 만근이라고 많이 쓰는데 만근과 개근은 다른 말이에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거고 개근하면 휴일날 일 안 하지만 수당을 주세요. 이걸 우리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여기 화면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주휴수당은 무조건 한 주 개근하면 주는 거예요. No. 또 이 다른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 자,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주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뭐 사표낼 수도 있고 근로계약 기간 이번 주까지만 체결되어서 이번 주로 그만둘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음 주 안 나온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번 주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근무한다는 걸 전제를 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자 화면 셋째 뭐냐 저는 한 주에 14시간 근무하는데요. 뭐 어떻게 할까? 하루 2시간씩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뭐 7일 내내 2시간 7, 27, 14, 14시간 이 예를 왜 들었느냐 15시간이 넘어가야만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즉 개근하더라도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이해하시고 난 다음 제가 하나씩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제가 첫 번째 개근인데 많은 분들이 만근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근.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19번 오늘 이 공식적으로 강의 수강하신 분이 꽤 많은데 아마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만근이라고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 강의 경험상 또 상담 경험상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분명히 만근과 개근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자, 1번. 자, 상담 이렇게 올라왔어요. 월금, 월화수목금 5일 근무한다고 전제하고 월금 매일 지각 조퇴를 했어요. 자, 우리 김하영 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김하영 님이 월요일날 1시간 지각, 화요일날 1시간 조퇴, 수요일날 2시간 지각, 목요일날 2시간 조퇴, 금요일날 30분 지각. 아마 사장이 자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고 치자. 매일 지각돈 좋겠다고 치자. 그러면 그 주에 주휴수당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 송지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건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조건이 주휴수당 조건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한다고 계약을 했다면 40시간을 다 해주는 게 만건이죠. 가득 찰 만풀. 제가 뭐 쓸 수 없어서 그냥 말로 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만건 한다고 하면 만자가 가득 찰 만이겠죠. 영어로 하면 풀. 그리고 기름 넣어 가서 만땅 넣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한 주 40시간 하기로 했다면 40시간을 다 해주는 게 만땅인데 1시간 지각하면 39시간 만땅 안 되잖아요. 40시간. 그러면 주유가 없다. 계획은 안 했으니까. 오케이? 그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만건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아까 만건이라는 말은 없었고 아까 뭐였죠? 그렇죠. 객은. 그럼 객은 뭘까요? 객은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관계없고 하여간 나오기만 하면 객은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제가 이제 비슷한 말을 쓴다면 객은하고 비슷한 말은 출근, 객은하고 반대는 결근, 하루 제끼는. 그런데 지각 조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출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근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 매일 지각 조퇴를 반복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복무의 문제로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런 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휴수당을 주고 안 주고 따질 때는 무조건 뭘로 본다? 계획으로 본다는 것. 이해하셨죠? 자, 우리 다이아리, 우리 뭐 닉네임을 다이아리로 하신 분이 안 잘리는 게 요한이라고. 꼭 만건이 기준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만건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꽉 차야 되는 걸로. 만건이 아니고 객은이라고 꼭 이해하시고. 자, 그럼 또 하나. 그러면 객은인데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주로 규모가 적은 회사들의 규정을 보면 회사 규정. 우리가 노동법으로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거거든. 규정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 주를 3회 이상을, 3번 이상을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은 뭘로 본다? 결근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꽤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규정을 본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올려서 우리 박주혜님 이번 주에 3번 지각 조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결근으로 보게 돼 있거든. 3번 지각 또는 조퇴했으니까 결근 이번 주 주휴수당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 꽤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하셨죠? 지각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개근한 걸로 봅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우리 성설은님 이름 참 멋있다. 성설은님 주휴수당은 개근이라고 하셨네, 그죠? 예, 맞아요. 개근 만건 아니고. 자,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월목. 자, 월화수목금 5일 일하기로 한 사람이 월화수목 4일을 연차를 썼어. 연차 휴가를 갔다 합시다. 그러면 금요일 하루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5일 근무하게 돼 있는데 4일 휴가 쓰고 하루 나왔어. 하루. 그럼 제가 사장이면은 막 그 직원 내보내고 싶을 것 같아. 하루 나오고 4일을 놀고 이게 과연 개근으로 봐야 될까? 우리가 적어도 5일 일하기로 했으면 5일을 다 채워줘야 이건 이제 만건 개념이거든. 제가 아까 자꾸 이야기했지만 만건 아니다. 만건이라면 5일 다 나와야 만건이잖아요. 지각 조퇴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개근이란 말은 뭐냐면은 결근의 반대 개념이거든. 그러면 연차 휴가를 썼어. 우리 송혜인님이. 그런데 회사에서 휴가 쓴 결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휴가는 내 권리인데, 노동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 휴가를 썼다고 결론을 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휴가는 아무리 많이 써도 결론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의 사례에서 월목 살 휴가 쓰고 금요일 하루 나왔더라도 하루 금요일 날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개근이에요. understand? 네. 휴가 쓰면 결국은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질문을 좀 재밌게 해볼게요. 금요일 하루 나오는데 우리 하루 나오는 분이 아침에 지각을 했어. 금요일 하루 나오는데 월화수목 연차 쓰고 아침 지각을 딱 하는 거야. 그럼 개근일까 아닐까? 우리 윤지영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지영님 나오셨어요? 지각이가 아닐까? 개근일까 아닐까? 개근이죠. 나오면 개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각했는데 좋길래 그날 하루 나오면서 개근일까 아닐까? 개근이죠.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개근은 오늘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첫 화면에서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개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도 계속 근무를 예정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우리 김연경님 어렵네요. 안 어려운데 어렵게 설명 안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윤지영님 나오기만 하면 개근이군요. 예스, 맞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개근이에요. 지각해도 괜찮아요. 우리 지각하면 안 되지만. 자, 두 번째 퇴사할 경우인데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만약에 이제 1년 계약을 했다. 이번 주까지가 딱 1년 기간이 만료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오지 않는다. 이번 주 월화수목금을 정상 근무했다. 개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급여 계산할 때에 자, 문제가 되죠. 이번 주 주휴수당까지 계산해 줘야 되냐? 아니면 안 줘도 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이번 주 개근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도 계속 근무하는 걸 전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 사직이든 해고든 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든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면 지급하면 더 좋은 거지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뭐 노동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로 갈게요. 이 세 번째 예는 아까 우리가 첫 화면에서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이 있었죠.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주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어떤 근로자가 월수금 한 주 3일 나가는 걸로 계약했는데 하루 4시간씩 월수금 3일 그러면 12시간이다. 그죠? 4, 3, 12 그러면 월수금 이것도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꼭 근무 형태가 월화수목금 5일 월화수목금 토 6일 다 계약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주 하루 근무하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뭐 매주 수요일 하루만 나오는 걸로 계약할 수도 있고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계약은 한 주 3일 근무 월수금 3일 근무인데 하루 3시간씩 월수금 3일 근무하면 몇 시간 나오죠? 15시간이죠. 3, 5, 15. 하루 4시간씩 월수금 하면 12시간입니다. 자, 이 예를 제가 들은 이유는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우리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을 써요.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데 이 소정근로시간이 적어도 15시간이 넘어야만 주휴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월수금 3일 정상 출근하면 개근이거든요. 꼭 월화수목금 토 5일 6일을 다 나와야 개근이 아니에요. 월수금 3일 나오기로 하고 3일 나오면 개근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월수금 3일을 정상 개근하더라도 주휴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예 아까 제가 잠깐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강의에서
매일 2시간씩 7일 내내 근무하는 걸 14시간이죠. 27, 14.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트 같은데, 동네 마트 같은데, 낮 시간대는 고객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캐셔, 우리가 물건 갖고 나오고 계산해주고 계산대에서 계산하시는 분들, 캐셔분들이 많이 안 나와 있겠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 보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올 때는 계산대에 계산하시는 분들이 쫙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은 아침부터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을까? 대기하고, 시간대 파타임으로 나오겠죠. 어떤 언니는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만 매일 2시간씩 한 주 내내 그래 봤자 14시간 74. 그러면 한 주 내내 나오더라도 15시간 미만자로서 주휴수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다이아리님께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잘 알아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지적하셨네요. 이제 그렇게 실제로 학교 같은 데 가면 학생들 승하차 도우미, 안전 도우미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급식하는 배식 도우미, 점심때에 학생들 배식 급식할 때 가서 잠깐 도와주고 하는 이런 분들 보면 한 주 14시간, 12시간, 심지어 어떤 학교는 14시간 반, 어쨌든 14시간 59분 59초 이하는 15시간 미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일종의 이제 법을 갖고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렇다고 위법은 아니고, 그죠? 위법,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일종의 좀 그렇긴 하죠. 어쨌든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 노동법에서 15시간 이 기준이 꽤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15시간이 넘고 넘지 않고로 5가지가 적용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온 게 먼저 이제 주휴수당이죠.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가 없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1년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5시간 미만자는 1년 이상을 근무해도 퇴직금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차. 우리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그리고 1년 미만자는 월 개간하면 하나씩 발생하는 거,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는 거, 이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다 업무상 재해이면 다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나머지 세 개는 기본 원칙적으로 15시간 이상을 전제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같은 게 15시간 미만자로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만, 원칙적으로 15시간 이상을 전제하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 15시간 미만자가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5번째가 뭐가 있을까?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엄다영님 혹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이아라는 휴가 아니고, 힌트를 주면 비정규직에 관련된 것 같아요. 월차 우리 다이아리님, 지금 우리 오늘 참석 중에서 다이아리라고 하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고맙네요. 제가 직접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 그냥 선물 하나 드리고 싶네. 월차는 현행 우리 노동법에 원칙적으로 없어. 연차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1년 미만자일 때 입사해서 근무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월개근 전제로 연차휴하로 생기는데, 그 월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1년 미만자의 연차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힌트를 드리면 비정규직. 우리가 기간직 근로자, 그러니까 몇 년 넘어가면 어떤 한 회사에서 기간직 근로자, 즉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몇 년이 초과되면은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바뀌게 돼 있죠. 몇 년? 2년, 2year. 그죠? 2년. 퇴직금 아까 나왔고,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초가 되면 무기계약으로 바뀌는데 15시간 미만자는 2년 넘어가도 무기계약이 안 돼요. 5가지예요. 퇴직금, 주요 퇴직금 연차, 그 다음에 3대 보험, 마지막 무기계약 전환 제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이제 다음 사례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언급을 하면 어떤 예가 있냐면 이 사업주들이 이런데 법을 또 잘 알다 보니까 조금 편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자, 어떤 마트에서 이렇게 했어요. 매일 2시간씩 아까 7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나오는 걸로 계약을 합니다. 14시간이죠. 그런데도 15시간 미만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죠.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사장이 언니 오늘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데 오늘 1시간만 더 해줄 수 있죠? 초과 근무를. 그러니까 그분이 캐셔분이 알았어요. 1시간 더 하죠. 뭐 더 하고 더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토요일은 3시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고객들 더 많이 온 거예요. 이 사장이 또 그 언니 또 그 캐셔분한테 오늘은 손님이 더 많이 와서 2시간만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알았어요 할게요 해서 일요일은 총 4시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14시간에서 토요일 1시간 더 일요일 2시간 더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는 총 몇 시간 한 게 되겠죠? 14시간 더하기 3시간 7시간 됐죠. 그럼 15시간 넘었죠?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이 노동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휴수당이. 자, 우리 법에서는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요. 개근해도요. 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례를 예를 들었죠. 계약서 상에서는 14시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소정근로시간이거든. 근데 실제로는 더 한 거예요. 토요일 1시간 더, 일요일 2시간 더. 그럼 17시간 한 거죠. 15시간 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에는 그 주휴수당은 어떻게? 자, 이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처음부터 계약할 때에 한 주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그 시간을 갖고 판단합니다. 이게 소정근로시간이거든. 그런데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이고 그러면 실제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7시간이지만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초 계약된 시간으로 판단한다. 14시간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없는 거죠. 이 일종의 법의 허점인 거죠. 허점. 이 사장이 14시간으로 계약을 딱 해놓고 그때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하게 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는 15시간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는 게 법의 허점이다라는 거죠. 그죠? 속상하죠. 그죠? 네. 법의 허점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 사례 5번으로 갑시다. 사례 5번으로. 사례 4번이죠. 사례 4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그렇게 하나 들긴 들었는데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장이 그래 그러면 계약은 14시간으로 해놓고 즉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매주 토요일은 1시간 더 일요일은 2시간 더 해서 매주 17시간 매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건 17시간 계약으로 봐야 되잖아요. 계약서 상의 14시간 형식적 계약인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 매주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을 더 초과하게 해버리면 이건 완전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고정화되어 버리면 초과 근무하는 그 날이나 그 시간이 고정화되어 버리면 사실상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15시간 이상 계약으로 보고 퇴직금 1년 되면 또 연차 또 아까 주휴수당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또 사업주도 영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매주 토일 뭐 매주일을 다 고정시켜서 안 하고 어떤 주는 아예 안 시키고 어떤 주는 토요일만 하게 하고 어떤 주는 일요일만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또 해버리면 고정이 또 아니거든. 그런 예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사례 4번으로 가면 실제로 하면 우리가 주수당을 계산해보자. 이제 사례 4번의 주수당 1번 문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그럼 한 주가 25시간이다. 그죠? 그러면 15시간 이상이니까 주연을 발생하고 개근한다면 이랬을 때 시간당 만원, 시급 만원이라고 했을 때에 이 주수당은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라는 것인데, 자, 이 한 가지 제가 언급을 더 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임금을 정할 때에 시급제, 여기서 이제 시급제를 정정한 거예요. 그죠? 시급제가 있고, 또 하루 얼마씩 정하면 뭐가 되겠죠? 네, 일당제, 일급제가 될 거고, 또 뭐 한 주 단위로 정하면 주급제도 될 수 있고, 월 단위로 정하면 월급제, 연 단위로 정하면 연봉제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월급제나 연봉제는 주수당을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주수당을 뭐 더 주고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저 월급 300인데요. 계약 300 계약인데 했는데 주수당을 따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월급제나 연봉제는 그 안에 이미 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매주 개근을 했다고 전제하고 이미 들어있는 거지. 근데 만약 개근을 하지 않고 뭐 결근당하면은 그 월급에서 우리가 빼는 거죠. 빼고 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시간당 얼마로 정한 시급제나 하루 일당 얼마로 정한 일급제라면 시급 또는 일급에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 주는 7일 단위잖아요. 그죠? 근데 연에는 들어가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근데 시간당으로 따지는 시급제와 일당으로 따지는 하루 일급제는 7일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더 적은 개념이기 때문에. 주가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급만은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별도로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넣잖아. 하루 5시간 일하고 시급 만원이면 하루 일당 얼마가 되죠? 5만원이겠죠. 그죠? 근데 한 주 5일을 정상 근무하면은 25시간, 5, 25, 25만원이죠. 그러면 25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개근하면 하루 적어도 일요일날, 만약에 주휴가 일요일이면 적어도 하루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별도 하루치도. 그러면 25시간 일하지만은 하루치 5시간 더 주고받는다는, 그게 이제 주휴수당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30시간을 받는 거죠. 25 더하기 5. 5만원 주수당을 더 받는다. 이런 뜻인데, 혹시 여러분이 뭐 과거 알바를 했다고 하면, 저 알바할 때에 사장님이 그냥 저 시급제 있는데 그냥 시간당 일한 것만 제가 받았고 주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시급제는 원칙적으로 시급의 주의가 포함되지 않거든요. 따로 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 두 번째, 이것도 실제로 제가 제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하고 있는, 지난번에 제 강의 듣던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또 나중에 강의 끝날 때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혹시 나중에 뭐 노동법 상담할 게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제 이름 뭐 최영우로 치든 아니면 또 이 레벨로 .net인데 그냥 한글로 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치면 제가 직접 상담해주는 노동법 상담 사이트가 뜹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담 사이트죠. 최다 사이트예요. 상담 사이트인데 물론 무료 상담이 오픈돼 있고 뭐 가입하고 로그인 없습니다. 부담 갖지 필요 없고요. 거기에 실제로 올라온 케이스, 실제로 올라온 상담이에요. 얼마 전에 자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에 계약서를 쓸 때 임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시급 12,000원 가로 주의 포함,
이렇게 작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질문이 그러면 기본 시급과 주요 시급이 얼마라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본 시급만은 주유수당 뭐 얼마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퉁쳤죠 지금. 이랬을 때에 이건 주유수당을 내가 받은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주유수당을 내가 받아야 되나요? 이런 다툼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 저런 계약서 썼다고 하면 우리 이수민 님 희망정보가 디자인이신데 디자인 잘 하시겠네요. 네. 우리 이수민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계약서 저렇게 썼다. 주유 포함의 시간당 12,000원. 이게 매주 하루치 더 줘야 되는 주유수당이 12,000원에 이미 들어있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따로 내가 받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인데 저건 주유수당이 얼마라고 표기가 안 돼 있죠. 저 경우에는 주유수당이 지급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서 적혀있는 12,000원은 순수하게 기본 시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아마 사업주는 저렇게 쓰면 당년 주유수당도 지급한 걸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저렇게 쓴 것 같아요. 그죠? 시급 12,000원이면은 뭐 아마 물론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뭐 우리 단순한 뭐 이런 알바 같으면 되게 뭐 주로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이 참 많은데 12,000원 정도라 하면 분명히 사장 입장에서 볼 때 주유수당을 포함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법으로 딱 따져버리면 저 경우에는 주유수당이 지급된 걸 볼 수가 없다. 별도로 주유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러면 저 경우에 만약에 시급이 12,000원이라고 봐버리면은 하루 8시간 정상 근무한다고 보면 8시간 곱하기 12,000원 해버리면 96,000원?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늘 더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버립니다. 만약에 저 계약을 사장 생각대로 나는 주유가 분명히 포함시킨 거야 라고 하려고 했다. 이렇게 썼어야 돼요. 어떻게? 만약 제가 쓰는 사정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시급, 기본 시급 만원. 하고, 뭐, 그 다음에 2,000원은, 아니면 그냥 이렇게 12,000원 해놓고 그냥 굳이 포함시킨다 하면, 저 12,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은 주유수당. 이렇게 써버리면, 만원은 기본 시급이고, 시간당 2,000원은 주유수당으로 지급한 거다. 라는 의미가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죠? 안 그러면 그냥 뭐 시급 만원. 이렇게 써버리면, 시간당 만원, 하루 8만원, 5일 40만원, 그럼 별도로 주유수당 하루치 더 5만원, 아니 8만원, 시간당 만원으로 하면 8만원 더 준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노동법은 문제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계약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휴일 근무 수당에서 그 이제 앞에는 제가 주유수당을 얼마를 줘야 하나요? 뭐 저렇게 얘기했을 때 주유가 포함됐다고 봐야 되나 이제 이걸 본 거고 지금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우리가 휴일날 근무했을 때에 즉 일요일이 휴일인데 만약 그날 와서 근무하면 얼마를 토탈 주고 받아야 되나요? 이제 이런 건데요. 조건이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10,000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루 50,000원이죠. 일단 따지면. 그럼 주유수당은 50,000원이죠. 주유수당은 하루치를 더 주는 거거든. 일하지 않지만 개근하면 하루치를 더 주는 개념이니까 주유수당 50,000원. 즉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날 쉬는 걸로 한다면 그냥 50,000원만 더 지급하면 되는데 만약 그날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휴일 근무한다고 하잖아요. 휴일 근무하면 그날 토탈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회사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휴일날 근무하면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그날 5만원 그날 돈과 그 다음 그날 나와서 실제 근무를 또 하니까 5만원을 또 줘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 또 뭐죠? 뭐가 또 있나요? 5,000원.
기본 주휴수당 5만 원 일 안 해도 받는 거 하고 그날 일을 하면 5만 원 더 받고 그리고 반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휴일날 근무하면 흔히가 1.5라고 하는데 1점 하나 그리고 반 더 그 말이죠. 반 더 즉 25,000원을 더 줘야 된다. 그러면 휴일 근무상 75,000원을 더 받는다. 결국 그날 토탈로 따지면 125,000원을 더 주고 받는 거죠. 만약 이게 이분이 시급제가 아니고 아까 월급제나 연봉제였다면 자 여러분 이분이 지금 시급제가 아니고 월급제나 연봉제라고 하면 1번 일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5만원 주는 이 하루치는 월급제나 연봉제는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월급 연봉이 들어있는 거고 더 주는 것은 75,000원. 근데 만약 이분이 시급제 또는 일당제라면 1급제라면 그날 토탈 지급해야 되는 것은 125,000원. 5만도 더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주휴수당 개념까지 봤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고, 질문이 없으면 제가 설명에서 빠진 몇 가지만 언급을 하는 걸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중에 약간 가끔 잠깐 언급했던 게 5일 근무, 6일 근무, 주휴를 하루 이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혹시 또 녹화하시면서 아까 제가 한 주는 7일이고 우리가 주휴 주차는 법상 하루거든요. 하루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죠? 하루 휴일을 주면은 6일을 근무하게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또 저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한 주의 시작을 꼭 뭘로 해야 되나요? 월? 그건 아니에요. 뭐 화로 시작할 수도 있고 만약에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금, 토, 일, 월, 화 근무하고 수, 목 이틀 쉬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뭐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는 휴일날 되게 근무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한 주의 시작 날짜는 꼭 월은 아닙니다만 근데 제가 아까 사례 예를 들 때에 굳이 월로 잡은 이유는 대다수 기업들이 주로 월로 시작하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보면 월, 화, 수, 목, 금 주로 5일 근무하는 걸 하고 토, 일 이틀을 되게 쉬는 걸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5일제란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노동법에서의 휴일은 이틀은 아닙니다. 하루이기 때문에 6일제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6일로 하면서 한 주 40시간 안에서만 근무하게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 하루 7시간 시켜서 35시간 하게 하고 토요일날 5시간 하게 하면은 6일 근무하면서 40시간 딱 맞고 일요일 하루 쉬게 하면은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회사가 6일제로 하면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안지유님 체험을 하는데 여기는 5일제고 여기는 6일제를 해. 똑같은 40시간 일한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5일째 안 들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상에서는 6일 근무하는 걸로 해도 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막 6일제로 갔을 때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대개 그냥 우리 8시간씩 근무하는 걸 하고요. 5일 40시간 근무하는 걸 하고 이틀씩 해드릴게요. 라고 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 일 이틀 쉬는 걸 하면 우리가 주휴일은 무슨 요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이 언급은 안 했거든, 사실은. 그러면 주휴일은 주 중에 하루거든.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 그럼 되게 우리가 토, 일, 이틀 쉬는 회사라고 하면 주로 마지막 7일째 쉬는 날을 주로 휴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을 주로 주휴일이라고 본다면 월화수목금 5일 근무한 회사에서 그러면 토요일은 뭐라 불러야 돼요? 토요일도 휴일? 노는 날이니까 뭘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토요일은 노는 날이긴 하지만 휴일은 아닌데 그냥 노는 날. 원래 휴일은 아니었는데 회사가 놀려준 날.
6일 근무해서 6일째로 해도 되는데 회사가 5일째로 하면서 하루 더 놀게 해준 날, 토요일 더 노세요, 쉬어도 돼요 라고 해준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휴일 같긴 한데 휴일 같지 않은, 휴일인 듯 휴일 아닌 휴일 같은, 친구인 듯 친구 아닌 친구 같은, 이런. 그래서 이게 휴무일이라고. 휴무일 많이 들어보셨죠? 휴무.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 흔히 휴무란 말 많이 쓰거든. 휴무일. 우리 다리님께서 토요일은 원래 휴일은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노는 날이니까 휴일이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토일 중에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노는 날이지만 휴일에 준한 날, 휴무일, 약칭 휴무, 구분합니다. 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시간 되면 보기라고. 어쨌든 뭐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땐,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휴무든 휴일이든 많이 주면 좋지 뭐. 그죠. 뭐 5일째보다 4일째도 좋고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노는 날이지만 휴무와 휴일은 다른데, 굳이 한 가지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휴일날은 휴일 근무로 따지는 거고, 휴무는 휴일 근무로 안 따지고 만약 나서 근무를 한다면 연장 초과 근무를 따져요. 좀 달라요. 이건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유만 가지고 한 50분 정도 봤습니다만, 오늘 뭐 시간상 이외에도 더 제가 언급할 케이스 사례는 참 많지만 시간상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여러분이 또 이거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또 나중에 일을 하다가 혹시 주유 관련된 궁금사항이 있으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인터넷 노동상담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상담 올려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도움이 되었나요? 네. 주유수당에 대한 전문가가 된 걸로 알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